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가 난리인데, 코로나를 보다가 문득 흥미로운 게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원래 의사로 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의료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 의료의 밑바탕에는 의사들과 이런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희생이 있다. 이거에 대한 그걸 방송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 좀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보통 유럽, 뭐 북유럽, 혹은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선진국들이고, 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고, 우리가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그 의료적 모습과, 그 다음에 그런,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의료적 모습, 과연 어디가 실제로 더 뛰어난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객관적인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얘기는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완전히 다른 거고, 이거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습관이라든가 그런 방역 체계라든가 그런 경험했던 그런 게 많이 달라서, 유럽 애들은 어쨌든 만나면 뽀뽀하잖아요. 볼에 뽀뽀하고 하니까 사실은 방역이 잘 되기가 힘들어요. 방역이 제일 힘들고, 이렇게 아시아처럼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막 노출을 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동선 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다른 히스토리고, 그럼 다른 거,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 오늘은. 평균 수명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뭐냐면, 이 나라에서 누군가 태어났어요. 영세의 영유아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어난 다음에. 이 몇 살까지 과연 평균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긴 중간에 이제 뭐 어릴 때 죽은 거, 뭐 자살한 거, 보통 보죠. 뭐 10대, 20대, 30대까지 뭐 자살이 많거든요. 20대까지는. 근데 뭐 30대에 갑자기 뭐 급사하거나 뭐 폐렴, 뭐 심혈관 질환을 죽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늙어서 죽음까지 모든 그런 죽은 사람들의 평균 여명을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순위가 한국이 저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이 놀랍게도 대부분의 통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이 나무위키에서도 한국이 현재 3위로 돼 있어요. 3위로 돼 있고, 다른 자료에서도 뭐 WHO에서는 2위, 뭐 UN 자료에서는 3위, CIA 자료에서 3위, OECD 자료에서 2위.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 1, 2위 정도, 2, 3위 정도, 2, 3위 정도의 굉장히 높은 기대 수명을 들고 있는 거고, 한국보다 더 높은 건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밖에 없고요. 일본. 모나코도 있긴 한데, 모나코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인구 좀 적고, 여기 인구 적은 데가 좀 높아요. 이런 데는 뭐 모나코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 뭐 스위스라든가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일단 모수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낮고, 저희가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 이탈리아. 이번에 난리는 안 되죠. 여기가 기대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저희가 많이 가려고 하는 데 중에 하나죠.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하고. 벨기에,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많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는, 뭐 의사로서 일을 했던 저라든가, 회사원에서 일하는 저나, 제가 만약 선택권에 다시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어릴 때도 이제 이 북유럽 복지제도를 경험했었고,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캐나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막 전 세계 막 돌아다니 보니까, 복지제도 있는 게 참 살기 편하다. 국민 개개인한테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유럽에서는 여름 휴가라고 한 달 휴가 받으면 한 달 동안 세계 여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QOL, 삶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거잖아. 그에 비해서 한국은 어때요? 자살률 1위. 자살률 1위 정말, 13년째 1위 하다가, 한 번 2위 했다가 다시 1위 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그래서, 한국은 정말 살기 싫은 나라잖아요. 근데, 봐봐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평균 수명은 3위야, 전 세계에. 이 나머지 나라들, 이 유럽 국가들, 우리가 그 살기 좋다고 하는 뭐 캐나다부터 해가지고 뭐, 프랑스, 뭐 독일, 다 요 아래에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당신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왜? 의료가 너무 좋아서.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계를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자살률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자살률 통계고요. 여기 보면 한국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희망차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어쨌든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좋았고 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10명이 안 됐어요. 이제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굉장히 적게 자살했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IMF 때 들어오면서 커지기 시작하고 김대중 정권 지나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러면서 카드 대란 하면서 1위를 찍습니다. OECD 1위. OECD 1위를 찍고요. 그 다음에 13년 동안 카드 대란 이후에는 계속 1위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OECD 자살률 1위 13년 동안 하고 있다가 전 세계 3위라는 거는 OECD국을 제외하고서도 3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하고서 그러니까 OECD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3위를 했다는 거고 OECD에서는 계속 자살률 1위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첫 해에는 자살률이 2위로 떨어졌어. 이제 좀 떨어지나 했는데 더 올랐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에 이제 제일 높을 때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렇게 자살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30명이 넘었어. 10만 명당.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자살률 비교예요. 그러면 보면 저희 위에 있는 나라들은 뭐 어디야? 가나? 이거 가나 아니에요? 가나. 레소스?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없어. 한국이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 중에, 어떻게 보면 OECD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벨기에 22위 정도 되네요. 한국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아요. 예. 한국은 20명이 넘는데 10만 명당 여긴 15명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일본도 좀 높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많이 나자. 한국보다 많이 낮고요. 인도도 뭐 저희가 그 새 얼간이 영화에서 뭐 자살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그려지는데 한국에 비하면 좀 안 되는데 인도도 저희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게 어떻게 보면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다 자살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살이 어떻게 보면 이런 평균 수명을 가장 많이 깎아먹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수준을 볼 때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가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 사망률은 뭐냐면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어린 아이가 죽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영아가 많이 죽으면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깎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엄청 낮아지니까. 그래서 1000명당 몇 명이 1년 안에 죽느냐 애가 태어나면 요 숫자인데 이게 중세 때는 되게 낮았어요. 중세 때 되게 낮다 보니까 중세 때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던 거야. 근데 지금 현대 의료가 된 다음에는 이제 아기 때 죽은 그러니까 현대 의료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적은 이 생존 기간을 늘린 게 아니에요. 중세 때도 80세, 1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릴 때 많이 죽으니까 그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낮았는데 현대 의료가 들어와서 가장 크게 한 거는 이 80세, 100세를 뭐 어떻게 보면 더 늘린 게 아니고 어릴 때 죽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숫자를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살게 만들어준 게 현대 의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아 사망률이 현대 의료, 그러니까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국은 여기 뭐 다 후진주국이지 위쪽에 있는 거는 한국은 세계 평균이 이제 50 정도인데 한국은 좀 낮은 편이에요. 한국은 어디에 있냐?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일본이 굉장히 낮고 대한민국이 어디야? 대한민국은 6.28이에요. 6.28인데 미국보다는 낮죠. 미국보다는 낮은데 뭐 영국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보다는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아가 그래도 좀 죽는다. 한국과 비슷한 게 뭐 중국이라든가 쿠바라든가 뭐 이탈리아 요 정도가 비슷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한국은 영아 사망은 막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꽤 낮은 나라들이 많다.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가 뭐 벨기에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훨씬 낮잖아요.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훨씬 낮잖아 한국보다. 그리고 자살률은 그러니까 아기 때 한 살 전에 죽거나 아니면 10대, 20대, 30대 젊을 때 죽으려면 자살이 가장 많이 죽거든요. 그럼 자살 때 죽는 것은 제일 많아. 근데 평균 수명이 세계 2위 아니면 3위야. 그러니까 2위라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하나 더 있거나 모나코 같이 뭐
3위라고, 2위일 때는 이제 모나코가 없는 거죠. OECD 같을 때는. OECD에는 모나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 2위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물론 유전자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뭐, 동양인이고, 뭐, 동양인이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은 죽고 싶어도 한국 의료 시스템상 죽을 수 없다. 한국 의료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갈아서, 네. 의사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의사들도 생각보다. 의사들을 갈아서 살린다, 사람을. 그래서 평균 수명을 늘린다. 약간 요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죽고 싶어도 못 죽게, 의료적으로 죽고 싶어도 못 죽게 잡아두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국이 의료적으로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저희가 많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호주, 캐나다, 어떻게 보면 북유럽, 이런 나라들보다 의료적으로 그만큼 혜택이 많고 더 잘 되고 있다. 물론 그런 혜택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기 싫고 다른 나라 가서 편하게 일하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QL을 챙기면서 일하고 싶어 한 것처럼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들, 다른 여타 모든 이런 의료진도 그만큼 당신처럼 갈리고 있다. 네, 이런 게 밑바탕에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